네, 반갑습니다. 자, 3월 16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 좋고, 느낌이 와요. 네, 뭐, 그런 노래가 있죠. 네, 그만큼 분위기 좋습니다. 뭔가 느낌이 팍 오시나요? 정고점을 회복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딱 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급적인 상황들이 개선이 되면서 또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효과들,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한몫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올라간다. 이제 저점은 다 잡았다. 이제 괜찮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가진 주식들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또 내가 손실이 났었던 그런 패턴에서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수익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설명드릴 거고요. 연기금이 이제 배신하지 않습니다. 연속적인 순매수 진행되고 있고요. 수급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었지만 매도를 급격하게 줄이면서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양호한 패턴이 좀 나타났습니다. 여기다가 금융투자가 물론 단기적이겠지만 매수를 빵 하고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조금 더 고조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감에 조금 강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라서 나쁜 일은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대형주들이 일단 회복세를 보이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때 배터리 관련주들은 오늘 아주 그냥 된소리를 맞게 되는 모습인데 그 내용들 조금 설명드릴 거고요. 대형주가 회복하는 속도보다 중소형주들이 급등해서 튀어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두 개를 놓고 보면 코스닥 지수가 훨씬 더 빠르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죠. 이 내용들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가 네, 0.7%포인트, 0.7% 상승을 했습니다. 0.7% 상승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RSI 지표가 50 한 이 정도, 3까지, 많이 올라갔네요. 52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이제 0.5% 아래쪽으로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0.7%나 올랐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왜 안 좋냐? 이게요, 상승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막 강하게 진행되어 버리게 되면 심리가 갑자기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의 어떤 상승폭에서 나타나는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멀리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상승도요, 단기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단기에 많이 오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만 단기에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또 그만큼 힘들거든요. 근데 천천히 오랫동안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런 단기적 충격 없이 오랫동안 주가 상승할 수 있고요.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 속에서는 또 강하게 상승한 주식들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전체적으로 심리가 계속적으로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올라서 나쁜 건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너무 조금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막판에 좀 많이 땡겼어요. 이게 1시 반, 2시 넘어가면서 쫙 땡기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렇게 땡기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일은 음봉이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래도 주가 떨어지면 기분 나쁘시죠.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한 0.2% 정도만 하락하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올라버리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에잇, 오르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뭐 코스피의 2배 정도 올랐다 보여지면 되는 거고요.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50 겨우 넘어가는 RSI 지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35 밑으로 떨어지면서 과매도 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바닥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 추가 상승은 950포인트 정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까지는 코스닥이라든지 거래소 쪽, 코스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분위기를 보여주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나면 일단 조금은 쉬어가는 것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면 쉬었다 가는 거 없어도 되지만 팡 치고 올라가면은 단기적 조정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또 무리해서 추격 매수하시는 전략들은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회복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총 상위권 종목들의 성적표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뭐 1%대, 2%대, 뭐 전기전자가 일단은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이따가 수급동에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매수 주체들이 들어와서 이걸 좀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그냥 거의 없거든요. 셀트리온 2%대, LG전자가 좀 올랐죠. 근데 전기전자 쪽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되고요. 나머지 것들도 그냥 오르는 거 한 1%대, 3%대. 내릴 때는 막 5%, 6%씩 내리는데 오를 때는 네, 1%, 3% 이렇게 오르는 게 있단 말이니까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삼성전자다. 그러면 마이너스 15% 정도 나와 있을 상황인데 올라가는 건 한 1%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회복세를 대형주가 보이고 있다. 그래도 뭐 회복이 나오니까 일단 좋긴 좋은데 뭔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느낌들이 좀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낫죠? 네,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요, 이런 그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내려간 거에 비해서는 역시 올라오는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시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보이지 않네? HLB 어디까지 떨어진 겁니까? 네, 다음 거 볼게요. 다음 번으로 빠졌나봐요. 네, HLB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18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까지 많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그런 효과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오름폭이 좀 상당히 좀 있었죠.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들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모습 좀 있었겠습니다만 중소형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패턴들이 더욱더 강하게 움직였다 라고 판단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골고루 올랐기 때문에 분위기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이 아마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통에 보시면 금융투자는 계속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확장하다가 막판에 쫙 당기면서 1시 반부터 매수가 쭉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오늘 제가 1시 반부터 라이브 한 거 아시죠? 네, 제임스 토마스에게 속닥속닥 조금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오는 네, 뻥인 거 아시죠? 네, 어쨌든 오후에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확장해 주면서 분위기를 개선시켜 줬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연기금도 위태위태 했었어요. 그러는데 막판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3대장으로 봐야 되겠죠. 이 매수 주체, 세 주체들이 모두 순매수를 확장시켜 주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주가의 상승은 당분간 더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수급의 크기가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한 1,000억 원대, 2,000억 원대 이렇게 야금야금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뛸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인 부분들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 계속 열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어떤 상승이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분위기만 좋으면요,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중대형주 또는 대형주 쪽에서도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수급적인 동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황을 살펴보시면 LG화학과 이노베이션 이 두 종목을 매도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요거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내용이죠. 지금 폭스바겐에서 각형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LG화학과 이노베이션이 아주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LG화학이 7%대,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5%대. 근데 그럼 삼성 SDI는 라고 보면은 삼성 SDI는 0.8%밖에 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폭스바겐이 이 각형 배터리를 80% 정도 점유율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그걸 만들지 않고 있어요. 파우치형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SDI는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회사 중에서 SDI만이 지금 중장기적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빠지는 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안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00%대 수익 만들고 전량 다 매도가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금을 들고 매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더 먹겠느냐, 현재 시장 그리고 분사가 되면 또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매수 의견 들어가지 말자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가지고 싶다라면 삼성 SDI를 사라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거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떡할까요? 지금 이 부분은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한테는 계속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제 우리도 각형 배터리를 만들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이런 나쁜 영향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일단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된다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뭐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것이냐, 또 매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이냐는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죠. 다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었던 고점 시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는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순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가면서 오늘은 전기전자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가고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있었다라는 부분, LG화학과 삼성 SDI는 팔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특징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았겠죠? 네, 당연히 그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LG화학, SK이노베이션, SDI, 이 배터리 쪽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대형주 쪽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 좀 부족하죠. 아직까지 좀 부족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형주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받쳐주는 형태의 모습만 만들어지게 된다면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들을 충분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쪽, 금융주 쪽, 그 다음에 시총 상위권 종목들 쪽으로 집중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어떤 심리는 크게 회복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개별적으로 종목들 좀 살펴보게 되면 써니전자 5%대 마감인데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진양산업이 지금 오늘 100%대 수익 실현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전량 매도를 들어갔죠. 100%대 수익이 최소 80%대 수익으로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량 차익 실현이 들어갔는데 뭐 주가의 변동성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쪽으로 나가 있는 이 꼬리가 굉장히 긴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가 막 터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 좀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반등에 대한 실마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를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키스트 같은 경우 오늘 8%대 상승하면서 많이 올라간 모습이고요.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잘 올라갔어요. 뭐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뭐 일단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한 종목들은요 주가가 하락할 만한 이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느긋하게 보유하시면서 데리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월급 종목으로 보여드렸던 고영이라든지 또는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현대 엘리베이,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전부 다 수익 중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긍정적으로 지금 계속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뭐 강원랜드가 그냥 신고가 빵 터지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수익률 계속 늘어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수익률 계속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휠러홀딩스 같은 경우도 좋고요. 네, 분위기가 뭐 나쁜 게 없습니다. 그냥 느긋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월급 종목이었는데 진바이오텍 갖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종목도 요즘에 이제 들락날락 계속 하는 모습이긴 한데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뭐 이 정도면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저항대 넘겨서 이제 지지선을 받고 반등이 나갈 때는요 긍정적인 상황이 더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과거에 있었던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월급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 구성을 보더라도요. 지금 뭐 화천기계 요거 그 다음에 써니전자 두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수가 근처이거나 뭐 코이브하고 한국선제도 있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크게 관계가 없겠죠. 네, 그래서 뭐 화천기계와 써니전자도 지금 많이 회복해가지고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화천기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다시 기대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구축했느냐에 따라서 뭐 내용도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고 월급 종목 사놓은 거 보면은 수익 난 것들은 뭐 40%대, 50%대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손실 나 있는 것들은 뭐 한 5%대, 3%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익 난 종목의 비중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지금처럼 시장 자체가 옆으로 좀 서고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죠. 즉 시장의
방향과 관계없이 시장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계좌는 항상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잘 생각하시고요. 저점 매수가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그런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그런 흐름들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마감 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